안녕하세요. 연세관 성형외과 소한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가조직 코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이들 얘기하시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랑 자가조직 코 성형,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보형물 코 성형이란 말 그대로 보형물 없이 진행하는 코 성형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조직 코 성형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콧대나 코끝을 모두 인공 물질을 통해서 높이거나 모양을 내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끝 자체는 자가조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이러한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끝은 내 연골로 오똑하게 올리게 되는 것을 많이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콧대가 많이 높다면 굳이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높아진 콧대는 그대로 두고 낮은 코끝을 올린 상태에서 라인이 예쁘게 빠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콧대가 조금 낮다면 그 낮은 콧대에도 자가 조직을 채워서 어느 정도 모양을 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콧대나 코끝 모두 자가 조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조직 코 성형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수술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즉 염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모든 수술에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가조직 코 성형은 눈 성형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눈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절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 성형을 했을 때 인공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즉 자가조직 코 성형은 그런 일반적인 수술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보형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 이러한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부 반응이라고 한다면 인공보형물에 의한 거부 반응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진행했을 때에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조직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떼어내어서 다른 부위로 옮겼을 때에는 조직이 새로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생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약간 흡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지만 그렇게 생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착되지 못한 조직들이 좀 많을 때에는 그러한 조직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고, 그러할 경우에는 그런 이식된 조직들을 조금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조직의 종류라든지 사용 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크게 진피와 연골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피라고 하면 피부는 이렇게 표피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진피가 있는데요. 진피의 일부를 채취해서 그걸로 볼륨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피는 보통 양이 조금 적게 필요할 때에는 귀 뒤쪽에서 일정 부분을 채취할 수도 있고요. 좀 양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엉덩이 쪽에서 그런 진피를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연골이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는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귀 연골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갈비뼈 연골, 즉 늑연골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형물 수술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요. 아주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일반 보형물 수술보다는 한 20-30분 정도는 조금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되는 이유는 공간을 만들고 그냥 보형물만 삽입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자가조직을 일정 부분 더 채취를 해야 되고, 그 채취한 자가조직으로 보형물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즉 수술기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아주 크게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러한데요. 비용은 어떻게 보면 수술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술기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비용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피나 연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제 100% 생착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조금 흡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당연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생착률을 높여서 모양을 최대한 원하는 느낌에 맞게끔 유지될 수 있도록 자가조직을 이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술기들을 제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자가조직 이식이라는 것이 결국 100% 생착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다만 생착이 된 이후에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상 복귀 시간 자체는 사실은 수술 시간이 아주 크게 오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성형과 거의 무방하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대략 6일에서 한 7일 정도 사이에 부목은 뗄 수 있게 되고, 또 실밥이 전체적으로 제거되는 기간은 한 열흘 근처 정도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진행된 자가조직 코성형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성분이시고요. 수술을 진행하신 지 대략 2주 전후 사진입니다.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콧대도 조금은 낮고 코끝이 많이 처져 있으면서 좀 낮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콧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피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높이감을 드렸고, 코끝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과 기연골을 이용해서 매부리를 다듬으면서 코끝을 좀 높여서 옆 라인이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처진 코끝이 비순각이 살아나면서 좀 오똑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자가조직 코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실 점들에 대한 그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코성형에 있어서 많이 망설여지는 것이 결국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보형물 사용해서도 굉장히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좀 꺼려지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자가조직 코성형도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서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